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렇죠?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봐야 되지 그걸 자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만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냉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요, 투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보통 깨달음 하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본성 자리에 든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자,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에고가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투사하죠. 투사.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게 투사입니다. 어떻게 투사? 나로 투사해요. 제가 여기 산에 이제 지리산 들어와서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처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마음이 올라온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산이니까요, 짐승이 자꾸 죽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이렇게 오다 보면,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은 좀 큰 고라니가 죽어 있기도 하고 고양이 시체는 많이 보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강아지가 한 번은 죽어 있었어요. 그날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제가 꼬맹이 수행자 때인데 우느냐고 막 여기서 서러움이 올라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막 이게 왜 그렇게 슬픈지, 내가 죽었으니까 슬프죠. 강아지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아서 죽어있는 강아지가 나로 투사된 거죠. 불쌍한 나. 완전 버림받아서 아무 힘 없이 저렇게 죽어있는 나. 그래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때는 그게 투사라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올라와서 강아지가 불쌍해 이랬거든요. 근데 왜 다른 동물은 좀 안 불쌍할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혼내키고 저를 때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옛날엔 개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애완견 키울 때 집안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밖에다 개집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왜? 어미개가 돼도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이렇게 크게 지어줬단 말이야. 그럼 제가 5살 때는 그 개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맞은 날은 개집에 가는 날이에요. 이름이 바둑이었는데 바둑아 맞았어 이러고 가서 바둑이랑 끌안고 잤고요. 지금은 이게 그냥 헝겊 같은 거 고급으로 해주지만 옛날에 가난했을 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푸라기 아시죠 여러분? 볏짚. 그걸 밑에 깔아줬거든. 그래갖고 이제 볏짚 위에서 그 바둑이랑 자는 거야. 그럼 어떤 날은 잠이 들어요. 거기서 낮에 들어갔다가 놀다가 보면 잠이 들면 밤새도록 자. 그럼 아침에 나오면 어떻게 되지? 머리에 뭐 이런 지푸라기 다 묻어 있으면 또 맞는 거야 이제 엄마한테. 개집에 들어가서 네가 개가 될래? 네가 사람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완전히 강아지가 내 친구였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우리 바둑이가 저를 기다렸어요. 학교 후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걔가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소위 일명 얘기하는 똥개. 잡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개를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얼룩무늬 있는 평범한 개였는데, 잡종개였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 신발 주머니가 있어요. 실내화 있는. 그걸 이렇게 딱 물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은 후문이 아닌 좀 일찍 끝나니까 정문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정문으로 와요. 시간까지 알아요. 걔가. 토요일 날은 일찍 12시면 오고요. 평일은 3시, 4시 돼야 거기 와 있어. 이게 귀신인 거야,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걔는 나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 아기 때.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면 가끔 가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고, 왜 이렇게도 해줘. 혼난 얘기하며. 그러니까 나는 완전 친구였고, 완전히 얘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강아지란 그냥 사람이고 내 친구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요, 강아지를 학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걔가 그런 애인지도 몰랐지. 정말 걔는 그날 나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아니 강아지가 이렇게 유기견인지 낯선 개가 왔는데 발로 차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아니 좋게 얘기하면 될 거를. 걔가 짖은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핸드백으로 구타를 시작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싹 두드려 팼어요. 너 같은 인간성을 가진 인간과는 더 이상 안 만나겠다. 그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뭐 자기 좀 잘못했지만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시컨 때리고 제가 엉엉 울고 집에 왔어. 그 정도로 완전 나로 투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강아지를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심하게 자기로 투사하는 존재가 있죠. 다 자기로 투사하지만 더 심하게 투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TV에 보면 가끔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보면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다가 집에다 가득 쌓는 할머니들 가끔 나오죠. 그럼 정신병이 이상해. 말을 시켜보면 미치질 않았어. 다 얘기를 하는데 죽어도 안 버려. 쓰레기 버리면 난리나. 왜? 무의식 속에 쓰레기가 자기로 투사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제가 강아지가 나라고 생각하듯이 그분은
쓰레기 취급받았다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소중하게 안 대가 저거 갖다 버려야 돼, 저 인사 저거 어디다 써 막 이렇게 혼내켰다든가 너는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취급을 받은 사람은 쓰레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갖다 모으는 거죠. 못 버려, 너무 불쌍해서. 응? 심지어 저보다 더 심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아파트 2채를 전부 유기견으로 채운 분이 나왔어, 부부가. 그리고 더 코미디인 건 뭔지 아세요? 그 개를 몇십 마리를 아파트 2채를 붙여갖고 키우면서 개똥이 뭐 말도 못하대요, 민원들로. 그래도 죽어도 한 마리도 못 버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3명인데 그 애들은 다 어디다가 할머니네 집에 갖다 놓고 딸이 왔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우리랑 살자. 그랬더니 불쌍한 개를 버리고 니네랑 살 수 없다고. 아니 자식은 안 불쌍한가요? 자식보다 개가 더 나루투사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전에 나보다 더 심각하구나 딱 하더라고요. 분명히 엄청 강아지와 엄청 어떤 그 유대관계가 있거나 이랬던 거죠. 그런 경험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고 투사하고 집착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상한 현상을, 그게 크든 또는 이렇게 좀 강도가 심하든 약하든 그 차이만 있지 다 추사한 거예요. 마음이 올라올 땐 다 투사돼서 그런 거야. 어떤 존재를 보고 밉고 싫어, 내 존재를 보는데 내가 미워하는 나를 볼 때 그런 거예요. 누구를 보고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강아지를 볼 때 제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저의 그 암고양이 같은 그 날카로운 모습이 싫은 거야. 암고양이 같지 않은가요? 부드러운가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별로예요. 근데 강아지는 귀엽고 정이 많고 유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 아름다운 내 모습,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산후 우울증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TV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운다고 짜증난다고 그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창문으로 던져서 죽이는 엄마. 그리고 물어보면 산후 우울증 걸려서 그래요. 산후 우울증은 마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많이 못 받은 여자분은요, 나이가 들어도 아기예요. 빵살이란 말이야. 아기가 있어. 엄마 나 사랑해줘, 이런 아기가 있어요. 근데 육체가 컸으니까 나는 어른인 줄 알아. 근데 아기 상태에서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신하면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랑받죠. 갑자기 날 막 사랑해줘. 그러면 그 일종의 백마병이에요. 백마가 왕자를 이렇게 태우고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왕자를 보고 환호하는 거죠. 백마를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백마는 저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대요. 그게 백마병인데, 그 임산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한테 잘해주면 애기한테 잘해주는 거지,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전에는 그렇게 안 해주다가 막 밥도 해주고 막 맛있는 거 사다 주는데, 뭐 말로는 이래요. 에이구 당신 뭐 애기 먹으라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사랑 못 받은 애기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날 사랑해주네, 이렇게 받아들여. 너무 좋은 거야, 임신 내내. 그래서 10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다가 이 아기가, 사랑을 듬뿍 받은 아기를 딱 낳아요. 낳고 나면 나를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 어디로 갑니까? 그 아기한테 가버려요. 자기는 완전 버림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녀가 돼버렸어. 남편이 빨리 애기 기저귀 갈아 이렇게 막 하고, 나는 갑자기 공주에서 하녀된 것 같아. 저 애를 치닥거리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투사되냐면 저 아기가 나랑 경쟁하는 관계. 내 남편 사랑도 뺏고 모든 사람이 쟤만 봐야 되고 나도 이제 네 하녀를 해야 돼? 미움이 올라옵니다. 산후 우울증 거기서 와요. 사랑을 뺏겼어, 애기한테. 무의식에서. 머리로는 그게 인지가 안 되죠. 무의식에서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가 사랑을 내 새끼 제 애기한테 뺏겼어. 너무 우울해, 수치스러워, 서러워. 그 아기가 막 이제 자기 아기가 울면, 사랑 달라고 울면 그게 자기 모습이잖아. 사랑 달라고 울고 있는 그 아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딱 집어서 버리는 거죠. 머리로는 왜 그랬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짜증나서. 그 짜증나는 아기가 누굽니까? 그 마음이. 사랑 달라고 하는 그 자기 모습. 또 내 사랑을 뺏어가면서까지 저렇게 내 사랑 뺏으려고 하는 그 아기가 자기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버리게 돼요. 투사죠, 투사. 모든 게.
여러분, 그 투사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하지, 투사에 얼마나 많이 투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과 판단이 많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요, 투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실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존재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거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며 살고 있다면 투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별로 안 올라오고 평정심으로 보고 있다면 많이 벗어난 거죠. 완전히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워져요.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렇죠?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봐야 되지, 그걸 자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만지지를 못하고. 그렇죠? 자라는 자라고 소뚜껑은 소뚜껑인데, 투사가 된다면 왜곡돼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행동할 것이고, 그로 인해 왜곡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고통당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니까요. 삶 속의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은 전부 투사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사에서 벗어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올바른 판단 능력이 생기고 냉철한 인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투사하는 그 에고는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무의식에 저장돼 있다가 비슷한 경험 정보로 인해 자라보고 놀랐던 경험 정보가 소뚜껑을 보면 비슷하니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딸한테도 질투하는 마음 올라오고 아들한테 이렇게 뺏긴 마음 올라오고 왜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서럽고? 여러분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투사를 안다면, 무의식의 에고가 일으키는 수사의 작용을 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무의식 속에 여러분 세상을 자기로 투사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